자, 제 10강입니다. 복소평면상에서 복소수를 회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인데요. 복소수를 곱하는 것은 원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앞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복소수 z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복소수 z에 알파를 곱하는 것은 복소수 z가 나타내는 어떤 점에서 원점을 축으로 해서 알파가 나타내는 복소수만큼 회전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이때 이 알파가 예를 들어 뭐 절대값 알파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다,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림상에서 자, 여기에 z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z가 있어요. z가 이 점에 있다라고 할 때 이 z의 알파를 곱하는 것은 회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한다는 것은 이 길이를 먼저 이 길이가 이제 절대값 z이죠. 이 길이에다가 절대값 알파만큼 곱해요. 그러면 길이가 절대값 알파 배만큼 늘어나는 거죠. 뭐 줄어들 수도 있지만 늘어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절대값 z에다가 절대값 알파를 곱한 것만큼 길이가 이렇게 늘어난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복소수끼리 곱셈, 극형식끼리 곱셈 한다는 것은 이 각도끼리, 평각끼리는 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각도만큼 지금 요 현재 이 z가 나타내는 평각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세타만큼, 시타만큼 더 회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돌아간 점은, 요렇게 돌아간 점은 여기 이제 회전돼서 이제 마지막 이동한 점, 바로 이 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z 곱하기 알파, 이것도 결국 하나의 복소수잖아요. 그래서 이 z 곱하기 알파라고 하는 복소수가 나타내는 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떤 복소수 z에다가 어떤 복소수를 곱하는 것은 이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고쳤을 때, 자, 이 알파를 극형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극형식으로 고쳤을 때 나타나는 정보들만큼 회전시킨다는 건데요. 첫 번째, 먼저 이 길이, 원점으로부터 길이를 절대값 알파 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세타만큼, 시타만큼 회전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z가 회전된 결과의 위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앞서 배운 바 있고요. 자, 이제 원점을 축으로 하는 회전이 아니라 다른 점, 원점이 아니라 뭐 다른 점을 축으로 해서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재유 시험에 굉장히 풀이에 많이 사용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 복소수 알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타가 있다고 해볼까요?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얘를 얼만큼 얘를 축으로 해서 베타를 회전할 건데, 이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얼만큼 회전하고 싶은지를 여기다 좀 써볼까요? 여기에 길이가 있을 건데요. 이 길이에 아까 전처럼 이 길이에다가 이제 k를 곱한다. 이 k배가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점은 k배가 된 거예요. k배 한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합니다. 회전하면 여기 이 점에 되겠죠. 요 점을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 회전하는 각도는 시타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 축이 어디죠?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한 거죠? 지금 여기 알파를 기준으로 회전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내용 요거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복소수에다가 다른 복소수를 곱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축으로 해서 회전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요, 요 원점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 점이 어떻게 해야 이 원점 0이 될까요? 바로 알파에다가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알파에다가 알파를 빼주게 되면 평행 이동이 되면서 원점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점만 옮겨가면 안 되죠.
다 똑같은 만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알파가 움직이는 것만큼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야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이제 원점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알파를 빼주면 베타에다가도 똑같이 알파를 빼주고 감마에다가도 똑같이 알파를 빼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원점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알파 빼기 알파는 이거 0이니까 원점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요 이제 복소수, 지금 요 회전하기 전에 복소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요 복소수가 이제 회전되어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복소수로 이동된 거죠. 그러면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이동하려고 하는 복소수에 복소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요런 복소수를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복소수에다가 곱하기 뒤에 회전하고 싶은 정보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회전하는 정보 K배 하는 거죠. 지금 길이. 그러니까 절대값 K. 원점으로부터 요 거리를 K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절대값 K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거 양수니까 그대로 K 쓸게요. 그리고 곱하기 뒤에는 회전하는 각도 쓰는 거죠.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이렇게 쓰면 이제 회전된 거죠. 이 결과가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복소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복소수가 지금 감마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죠. 여기 회전된 지점. 그러니까 감마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 양변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K 곱하기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다 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가장 이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복소수를 어떠한 축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외우는 방법이에요. 자, 이 뒤쪽에 복소수 분모는 복소수 빼기 복소수, 그리고 분자도 복소수 빼기 복소수인데요. 이 뒤쪽 빼주는 부분이 지금 똑같죠. 여기가 뭐냐면 바로 축에 해당합니다. 축. 회전 중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타는 누구냐면 회전하기 전이죠. 회전하기 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감마가 회전한 후가 되는 거죠. 회전한 후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회전할 거냐에 대한 정보는 바로 이 뒤쪽에 써줍니다. 요 Z배만큼 길이를 늘린 다음에 시타만큼 각도를 회전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여기 알파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회전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얘를 기준으로 베타를 회전할 겁니다. 베타라고 하는 요 복소수를 회전을 할 건데, 먼저 요게 이제 기준이니까 알파로부터 베타까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이를 몇 배 한다고요? 절대값 Z배를 해줍니다. 먼저. 그러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여의봉 늘어나듯이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이 길이는 몇 배 된 거죠? 요 길이의 몇 배죠? 바로 절대값 Z배가 된 거예요. 절대값 Z배. 요 길이를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얼마만큼? 세타만큼, 시타만큼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 점이 바로 회전한 결과 이 감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점의 관계 아시겠죠? 이게 이제 회전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 회전하기 전의 점 베타, 회전한 후 마지막 이 점이 감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식의 형태를 보고 회전이다, 얼만큼 회전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형태를 딱 보니까 이거 회전 형태죠. 이 알파를 축으로 해서 베타를 이만큼 돌리면 감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회전 정보고요. 여기는 회전 중심이고요. 회전 전 정보고 회전 후 정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알파가 나와 있네요. 회전 중심 1,1입니다. 그죠? 1,1. 여기가 이제 회전 중심이 될 겁니다. 알파.
자, 그리고 베타, 이제 회전하기 전의 녀석은 2,2에 있네요. 2,2. 여기에 이제 베타가 있어요. 베타. 자, 이제 이 회전 정보를 볼게요. 얼만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극형식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죠. 자, 루트 3 플러스 i는 2 곱하기 코사인, 요거 극형식 찾기 위해서 잠깐 여기다가 그려보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그죠? 여기 루트 3,1까지 이르는 요 거리가 2에 해당하고 요 각도가 지금 평각이잖아요. 이 각도는 30도,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밑에다가 옮겨서 쓸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정보만큼 회전을 한다는 건데 먼저 길이를 2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축 기준으로부터 이 베타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현재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길이를 2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2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어지죠. 여기가 이제 2루트 2가 되는 지점에 먼저 이 되는 지점까지 길이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각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6분의 파이 30도만큼 돌아간다는 거죠. 30도만큼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게 6분의 파이만큼 돌려주게 되면 그 지점에 회전 마지막 이 결과값 감마라고 하는 복소수가 된다라는 걸 이제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몇 콤마 몇인지는 실제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삼각형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문제에서 이렇게 이 삼각형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회전 변형에 대한 일반적인 식의 형태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이거 회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뒤쪽에 같게 만들어주는 요 복소수 값이 바로 회전 중심이죠. 회전 중심, 회전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회전 전이고요. 회전하기 전의 점, 그 다음에 얘가 회전하고 난 후의 점, 마지막으로 회전을 끝냈을 때 나타나는 복소수, 그리고 회전을 얼만큼 할 것인지는 이 뒤쪽에다 적어준 데 있어요. 그래서 회전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z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타만큼 돌려주면 됩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